은퇴하면 참 편하겠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쉬고 취미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오는 우울감과 공허함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일과 동료, 하루하루를 채워주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지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왜 몸이 건강한데도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마음의 무너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우울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사실 사람은 일을 통해 많은 걸 얻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리듬까지. 그런데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중심을 잃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남성분이 평생 직장에서 중책을 맡아 일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며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은퇴 후엔 그 자부심도 일상도 함께 사라졌어요. 몸은 건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우울증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보다 정체성의 상실과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통해서 자신을 규정했던 나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거죠. 2. 은퇴 후 준비해야 할 마음 건강 관리.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 해서는 부족해요. 마음과 정신을 위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중 핵심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일 외에 다른 삶의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가족과의 관계든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다시 찾는 일이니까요. 또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료가 없어지는 대신 친구, 가족,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통해 꾸준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고립되면 우울해지기 쉬우니까요. 3. 사례 1 직장인 어씨, 무너진 자존감과 재취업으로 찾은 희망. 어씨는 60대 초반의 전직 회사원입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며 회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졌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우울해져 가족과도 갈등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일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찾았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마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사례 2 주부 출신 B씨, 취미로 삶의 의미 다시 찾기.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지내며 주부 역할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 나만의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졌어요. 남편도 퇴직하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기운이 빠졌죠.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함께 시작한 뜨개질 동호회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 작품도 만들고 전시회도 나가며 사회적 관계도 넓혔답니다. 취미가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하루가 의미 있게 변한 거죠. 이 사례는 은퇴 후 취미와 사회적 활동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5. 사례 3 자영업자 C씨, 경제적 준비 부족과 정신적 위기. C씨는 60대 초반 자영업자였습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해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많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겪었죠. 돈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과도 갈등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재정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회복했답니다. 돈과 마음을 함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이 사례는 은퇴 준비에서 재정과 심리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히 알려줍니다. 6. 은퇴 후 마음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 일상의 규칙 만들기 일어난 시간, 운동, 식사, 취미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가족, 친구, 동호회 등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요. 새로운 역할 찾기 자원봉사, 취미, 파트타임 등 이외에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전문가 도움받기 우울감이 심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경제적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기 재정 안정감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나만의 새로운 삶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변 사람과 대화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니까요. 지금까지는 은퇴 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와 실제 사례, 그리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을 다뤘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퇴 후 우울감을 이해하는 뇌과학적 심리학적 배경과 이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감정적인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하면 더 설득력 있고 독자들도 자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근거는 은퇴 준비 단계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기도 하죠. 은퇴 후 우울감,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이해하기. 은퇴 후 우울감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신경학적 심리학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보상체계와 도파민 분비 감소. 우리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이라는 명확한 보상체계가 사라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사회적 고립과 옥시토신 감소.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한 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완화와 안정감을 돕는데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옥시토신 분비가 감소해 불안과 우울을 유발합니다. 3. 정체성 상실과 자기 개념 붕괴. 심리학적으로 자기 개념 셀프 마이너스 컨셉트는 자신에 대한 신념과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자기 개념을 구축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혼란과 우울을 겪기 쉽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구체적 방법들.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은퇴 후 우울 예방과 극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사회적 교류 유지 가족, 친구, 커뮤니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건 옥시토신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목표 설정과 새로운 도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 삶의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관리. 뇌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불균형은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마음의 무너짐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법을 꾸준히 하면 더 건강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